왜 그럴까요? 품행제로의 일진 여고생 나영도, 최고의 사랑 국보소녀 구혜정도, 심지어 미스 홍당무의 양미숙도 그녀가 연기하면 모두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작품이라면 믿고 볼 수 있지. 항상 기대를 갖게 하는 그녀, 배우 공효진 씨와 함께합니다. 네, 공효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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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사석에서만 보다가 네. 이런 공식적인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그러게요. 어색하긴 한데 사실 그저께도 뵀는데. 그쵸? 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근데 앞에 오프닝에 보면 품행제로 때의 그 일진 여고생, 그다음 최고의 사랑 구혜정, 그다음 미스 홍당무, 뭐 가족의 그 가족의 탄생, 네. 이런 것들 등등등 보면은 공효진 씨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래요, 그냥 뭐 영어로 이렇게 러블리한 모습으로 비춰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의도하고 내가 이제부터 사랑스러워져야지라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이제 사실 더 이상은 이 캐릭터가 이제 좀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어떤 와일드하거나 조금 더 뭐랄까 되게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좋게 말하면 그런 역할이. 예, 예.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될까? 10년 넘게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뭐 한답시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막 어떤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고맙습니다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제 드라마에서든 영화든. 근데 네. 파스타를 기점으로 그렇죠. 그렇게 됐죠. 네. 파스타는 뭐 남미 쪽에도 수출돼가지고. 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효진 씨가 상당한 그 지명도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예, 방문은 안 하시나요? 네, 못 해봤어요. 아, 그런 거 하면 원래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렇게 초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한 번도 그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남자 배우들은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많이 하시는데 여자 배우는 정작 초대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기지 않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스타 때도 난 이번에 꼭 아주 아름답고 너무 귀엽고 그런 여자 역할을 맡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드라마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캔디형의 주인공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동안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잘 먹히기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네. 역할로 역할로 한번 어필해봐야지 하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네. 정말 잘 받아들여져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예. 그 드라마 이후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어졌어요. 여러 가지 역할이 내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너무 공불리란 타이틀은 지금 들어도 참 민망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네. 아니 그러면은 사실 그 파스타에 나왔었던 공효진 씨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게 평상시 공효진 씨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영화에서 보면 항상 이제 그 전문 용어라 그래야 되나요? 생활 연기라 그러죠. 네.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냥 생활적인 모습을 연기로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데 따로 연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게 몸에 딱 배인 건가요? 시작을 그런 타입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게 됐고 감독님들이 어떤 디렉션 자체를 네. 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넌 서 있을래? 앉아 있을래? 이렇게 그냥 앉아 있을래요? 그럼 앉아 있어. 막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롭게 그냥 어떤 막 자 찍는다. 이제 너가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내비둔 거를 이렇게 촬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시점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공효진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그 일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도 공효진 씨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플레이어 K 콩으로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절한 질문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긴 뮤직쇼이기 때문에 네. 공효 씨를 초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공효진 씨는 과연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들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고령화 가족을 홍보하려는 마음은 약간 그냥 네, 뭐 약간 없지 아주 않아 약간? 있기는 있지만 네. 예, 일단은 음악 얘기를 주로 좀 나눠보고 네네.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고령화 가족에 대해서 사실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네. 예고편을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참 웃겼는데 일단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음악은 많이 들으시죠? 음악 아주 많이 들어요. 어떤 때 제일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혼자 이렇게 원래 습관처럼 TV를 켜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늘어지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활기차게 만들고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첫 곡을 걸을 때는 아무래도 좀 날씨라든지 본인 기분하고 상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 DJ처럼 정말 이걸 들을까? 뭐 이렇지는 않고요. 그냥 그 안에 이제 막 무분별하게 섞여 있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순서 매겨진 이제 그렇게 그냥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듣기 싫은 좀 처지는 음악은 이제 스킵하기도 하고 뭐 신나는 거 찾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아침에는 아무래도 좀 활기찬 음악이 좀 어울리긴 하죠. 자, 그러면 공효진 씨가 갖고 온 첫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를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 이게 누구였지? 하면서 한참 이제 또 들릴 때 또 찾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놓치다가 얼마 전에 찾은 건데요. 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박영미 씨 노래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아닌데요. 한 15년 전, 10년 전 요 정도 됐을 때 여성분들이 그 점잖은 가창력을 노래방에서 뽐낼 때 이 곡을 많이 선택하셨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으면서 좀 도도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곡이. 공효진 씨와 딱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왠지 부르셔도 어울릴 것만 같은. 네.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네, 김 씨의 뮤직쇼 특별한 초대석 공효진 씨, 배우 공효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추천곡으로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김 씨의 뮤직쇼를 주로 들으시는 그 아무래도 라디오니까 연령층이 있어요. 이 시간대는 학생들이 듣기 어려운 시간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다들 좋으셨을까요? 예, 요런 걸 노리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뭔가 이걸 딱 들으면 맞다 이 노래 이렇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 예, 괜찮은 곡이기 때문에 이거 옛날 곡 이거보단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을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복연 씨인데요. 효진 씨는 만약에 배우가 안 되었으면 뭘 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럼 요 질문에 덧붙여서 배우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00년도 중반쯤? 그때는 굉장히 탄탄하실 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한 2003, 4, 5년쯤이 저한테 슬럼프였다면 슬럼프였어요. 뭔가 그게 아마 이제 상두의 학교 가자 끝내놓고 뭐 영화도 몇 개 없었고요. 그때 뭐 천군 하나 정도 있었나?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어떤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답답함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이렇게 잘 안 닿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그런 종류의 영화나 캐릭터들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요. 저한테 어떤 러브콜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뭐 연기가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 남들 흉내내는 것밖에 더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얼굴이랑 내 목소리로 연기를 하면 비슷비슷하다.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연기 변신이 없다. 뭐 똑같은 캐릭터다 막 그런 게 유독 제가 하는 캐릭터들이 조금 어떤 좀 더 그런 역할들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소모적인 것 같았다고요? 네, 비슷비슷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리고 막 어떤 뭐 아프고 이런 주인공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강인하고 어떤 뭐 남자한테 기대감 없이 뭐 그런 역할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소모된다고 생각했고 대부분 다 소모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끼어 있을 자리가 없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셨군요. 재미도 없고 이제 그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내가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와, 공효진 씨마저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면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셨단 말이죠. 네. 뭘 해보면 좋을까? 뭐 그때는 인터뷰마다 뭐 패션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가겠다는 둥 막 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본인이? 네. 예. 28까지만 하고 나는 호련히 떠나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근데 예. 이 일이 참 매력이 아주 짙어요. 사실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이 어려움도 크지만 매력이 그리고 이렇게 연기로 다른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뭐 위로를 주고 이런 어떤 그런 영향들이 그냥 단박에 내일 그만둬야지 하고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네. 영화, 뭐 드라마, 그러니까는 옛날을 추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든 다 어떤 그게 이 직업에 대해 어떤 내가 그래도 옛날에 좋은 연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수 없게끔 세상은 너무 미디어 천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을 그만두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만약 그만둔다면 만약 네, 그만둔다면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네. 내가 되게 잘했을 것 같다 하는 게 뭐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아하. 헤어도 잘 만졌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패션 디자인은 솔직히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또 외국에서 또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색감이나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할 것 같지만 헤어 메이크업, 네일 아티스트.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있으신가 봐요. 뭐 있다라는 건 제 입으로 말 못하겠고. 아니 그래도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본인이 그냥 핀을 꽂아도 더 예쁘게 잘 꼽고요. 아하. 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머리를 따도 예쁘게 잘 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손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슬럼프 얘기로 좀 돌아가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네. 한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은 지났죠. 네.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 능력이 안 돼서 컨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업계가 여전히 공효진 씨를 몰라봤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않아요? 제가 네. 그때는 어떤 이렇게 다양한 대중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양한 대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배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폭이 좁았다. 네. 그때는 되게 이렇게 한 가지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와일드한 면, 뭐 이렇게 좀 야생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그게 더 유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대가 조금 더 바뀌어서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타입이 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네. 그 어떤 대표되는 여자 타입에 껴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좀 다 이렇게 여성스럽고 전형적 미인이어야 그쵸. 되고 약해야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예뻐야 하고 뭐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세상 다 아는 것 같아 반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저한테. 있었듯이. 네, 그거를 어김없이 포출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이에 다른 여배우들은 좀 그거 좀 없는 척하고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그때도 솔직해서 뭐 할 테면 해봐 난 괜찮아 약간 이런 걸로 볼래면 볼고 말라면 말아 약간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치기 어린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쵸, 있었죠, 당연히. 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번 영화에서 박해일 씨와 윤재문 씨, 네. 그리고 공효진 씨가 나오고 윤여정 선생님, 예, 뭐 진지양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감독은 파이란을 찍었던 네. 송혜성 감독. 네. 예. 근데 얼핏 얘기 듣기로는 공효진 씨가 사실 주연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효진 씨 하면 현재 지금 원톱으로 영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여배우가 한 명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뭐 그 캐릭터를 낮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출연하게 된 계기가 그는 다 생각이 차인데 네. 저는 그 어떤 주주연의 롤 크기가 그렇게 크게 저한테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물론 다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너무 다 신인이고 다 아직 검증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가 연기함에 있어서 조금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의 포진이었다면 저도 생각을 달리 했겠죠. 내가 왜 근데 이 배우들이랑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가 있는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고령화 가족은 사실 뭐 그냥 말만 들어 제가 없어도 말만 들어도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럴 수 있는 영화고 감독님의 어떤 그런 또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고민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해소하고 싶은데 그걸 못다 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네, 작년에 제가 연기를 한 날짜가 고령화 가족 15회차를 빼면 딱 5일이더라고요. 그 김태용 감독님의 단편을 딱 5일 동안 제주도 가서 찍었거든요. 그럼 2012년 동안 액팅을 한 거는 단 5일 플러스 이 고령화 가족의 15회차. 그럼 20이라고 나머지 345일. 예, 한 45일은 그냥 놓으신. 그쵸. 어떻게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막 되고 있고요. 너무 금쪽 같은 시간들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연기를 20일밖에 안 했을까. 근데 이제 고령화 가족을 결정하기 전에는 단 5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뭐 러브픽션이 개봉도 했고 577 프로젝트가 개봉도 했지만 그건 다 작년에 찍어놓은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 연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저씨가 노래하고 싶은 것처럼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무대에 서고 싶고. 무대에 오랫동안 안 서면 서고 싶죠. 그쵸. 막 기타도 치고 싶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배우도 직업이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적어도 좀 크게 막 내가 혼자서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작품이 그 해에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어떤 크면 크고 또 작은 건데 작으면 작을수록 마음이 부담은 좀 덜하거든요. 이게 만약 안 돼도 내 탓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공유진 씨하고 음악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곡에 뽑히신 분들에게는 역시 공유진 씨가 특별히 준비해 오신 고령화 가족 예매권 비롯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공유진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검정치마의 음악이죠? 이게 조금 된 앨범이긴 한데요. 요즘 검정치마 노래를 저 거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들어요. 그 와중에도 가장 제 심금을 울린 제목은? 인터내셔널 러브송. 호호호. 네, 오늘 스페셜 초대석 김씨의 뮤직쇼에서는 뜬금없이 비정기적으로 초대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공량이 아니라 공효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는 공량이라고 불러가지고. 네, 저는 김씨 아저씨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요. 효진 씨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신 분들 그리고 공효진 씨와 함께 이 음악을 들어보면 괜찮겠다 하시는 음악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5시 반쯤에 오늘 영화 시사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매니저하고 지금 잠깐 얘기를 하시더니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6시까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급했는데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생기네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K와 콩 그리고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애청자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 뽑히시거나 신청곡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꾸 공량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공량께서 나오신 영화 고령화 가족 예매권 10분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전 뭐 이렇게 달라거나 이러지 않으려고요. 돈 주고 보실 거죠? 당연히. 네.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윤재문 씨죠? 네네. 윤재문 씨, 박해일 씨 다 좋아하거든요. 네. 윤재문 씨는 최근에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랜 그 조연 생활 하시다가 네. 단독 주연도 하셨고 그쵸. 나는 공무원이다로 네. 그리고 박해일 씨도 영화로 그렇게 주연으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요? 주연으로. 아, 그러니까 한 반반인가 봐요. 막 천만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주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비밀병기 활로 굉장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네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최종병기활? 예, 최종병기 활, 비밀병기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흥행 배우가 아닙니다 하셨거든요. 겸손히 몸에 배셨어요. 아 그렇군요. 흥행 배우인데 정말 영순위 배우거든요. 여자 배우들이 남자 그러면 박해일 모두가 영으로 꼽는 배우예요. 아, 같이 연기해보고 싶어하는. 네네. 이제 여배우들한테도 이제 시나리오가 오면 남자 배우는 누구가 생각나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많이 근데 물어보죠. 대부분이 박해일 선배님. 왜냐하면 아주 여러 가지에 다 잘 어울리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탈이 좋아요. 탈이 그쵸. 좋아. 네, 뭘 해도 되는. 네, 약간 맞아요. 백지 같은 게 있죠. 네네. 뭐 의사해도 될 것 같고 검사해도 될 것 같고 깡패도 될 것 같고. 저희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찌질한 역할도 잘 어울리고요. 실제로 보면 또 좀 약간 찌질한 면이 없잖아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아주 소탈하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효진 씨께서도 욕심이 있지 않을까. 배우라면 뭐예요? 누구나 네. 본인의 어떤 자기가 이렇게 쫙 끌어가는 그.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이제 공효진 씨한테 약간 심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여배우 가운데 지금 원톱으로 이렇게 영화를 쫙 끌고 나가는 배우가 영화가 자체가 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영화가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니까요. 그게 이제 그 많은 배우들 중 누가 걸리느냐. 예. 이제 예전에 전도연 선배님이 한참 많이들 그렇죠. 좋은 작품들을 혼자 끌어가는 작품들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요즘 뭐 근래 뭐 한 2, 3년 전에 이제 막 남자 원톱의 영화들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막 히어로물은 아닌데 예. 히어로 같은 뭐 이런 그런 영화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잘 되니까 여자 영화보다 더 남자 영화들이 너무 지금 없어요. 정말 찾기가. 네. 공효진 씨는 뭐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이런 그 캐릭터 하면 진짜 굉장히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정상 아닌 사람 2명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들. 예. 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그 영화도. 네. 예. 공효진 씨한테도 분명히 그런 욕심이 있군요. 그럼요. 예. 브리짓 존스의 얘기처럼. 또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꼽으면 뭐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또 좀 뭔가 컴플렉스 있는 여자들이더라고요. 전 컴플렉스 진짜 없거든요. 제 인생에 컴플렉스는 없는데 영화를 보면 그런 캐릭터가 재밌어요. 뭔가 좀 연출할까는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할 만한 특이한 면을 갖고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너무 사람보다. 노멀한 사람보다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추연진 씨인데요. 이거 좀 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언니의 식생활이 궁금해요. 큰 키와 날씬함은 체질인가요? 아니면 관리인가요?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타고난 거 아닐까요? 좀 체질이 있는? 저랑 비슷하시거든요, 아저씨랑. 그쵸? 잘 먹고 사실 좀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하니까는 어떤 막 정크푸드가 아닌 조금 건강한 걸 건강한 먹으려고 하는 음식들 게. 먹으려고 하는 면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난 피자 못 먹고 라면 못 먹어 그렇지 않은데 예. 저도 그러니까는 먹는 게 이렇게 체력으로 소모가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드라마 같은 거 하면 남들은 막 5kg 막 쪄요. 스트레스 받고 막 하루에 잠을 그래요? 못 자서 5끼 먹으니까 막 살이 막 찌더라고요. 다른 배우들은. 아하. 스태프들도 오히려 물론이고. 빠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군요. 아니에요. 막 쪄요. 근데 저는 막 빠져요. 그러니까 체력으로 다 써버리고 뭔가 축척을 안 하는 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황민아 씨께서는요. 지금까지 출연했던 작품 중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과 이건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뭐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본인이 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차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거 있죠. 뭐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작품이
저한테 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전환점이 네. 됐죠. 이제 막 사랑 많이 받게 해줬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봐도 그때 어떤 앙상블 그런 어떤 막 그냥 막 그런 연기들이나 감독님, 작가님, 배우 이런 어떤 이 딱 시너지가 딱 정말 응축돼서 뭔가 그 다 꼭 애드립인 것 같은 뭔가 특이한 어떤 그런 네네네. 거였던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밑송당무? 아니 근데 믹스옹당무는 원래 얼굴이 그 정말로 그렇게 빨개지세요? 저는 안 빨개졌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그 영화 하면서 좀 당황할 때, 그러니까는 시상식 바로 전에 막 예, 사람들이 당황하면 얼굴이 네, 빨개지잖아요. 드레스 입고 막 가요. 그러고서는 무대 뒤에 딱 섰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이제 막 사람들 막 뭐 멘트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갑자기 목이 있는데 이런 데가 울긋불긋해지는 거예요. 되게 멀쩡히 올라가는 데서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들이 너 어떡하지? 목 막 그래요.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당황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얼굴 얼룩덜룩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홍조라고 하죠. 홍조증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생기신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좀 허허.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강현정 씨께서는 혹시 힘이 되는 말이 있나요? 제가 들었을 때요. 예. 저는 그냥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거? 뭐예요? 웃기다네 예. 얘기해놓고도 뭐야? 멋진 멋들어진 그 표현이 뭐가 없나요? 그 어떤 진실이 뭘까 그건?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나 이거 맞아 이거 맞다고 아니라고 뭐 어쩌고 얘기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인 거는 사실로 잘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 그런 거 그 이야기는 우리 멋들어지겠죠. 조금 더 음악 한 곡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었나? 자, 그러면은 음악은 형사 같았어. 금방. 어떤 음악 들을까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겨울 내내 되게 좋아했던 손성재의 네. 멀리서.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공효진 씨가 추천해 오신 세 번째 음악 손성재 피처링 멀리서. 이름이 재밌어요. 뽐무? 뽐무. 김지혜 씨라고 예. 목소리가 정말 예쁘죠. 옥구슬이 굴러가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바로 은쟁반의 네. 옥구슬 굴러간다라고 너무 하는. 예쁘셔서. 예, 참 예쁘네요. 네. 겨울에 많이 들으셨다고요? 이 앨범을 진짜 겨울에 내내 그 손성재 씨 앨범을 그 마이큐란 친구가 네네. 네 소개시켜줬어요. 어느 날 또 음. 뭐 요즘 좋은 노래 뭐 듣는 거 없어? 그랬더니 이거 들어보라고 완성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그날 그냥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너무 막 퍼뜨리고 다니는 중이었어요. 많이 들으셨군요. 네. 청취자 질문 가운데는 또 신호 씨께서는요. 그 연예인이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나요? 하셨어요. 좋은 점 일단 장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 훨씬 많죠. 뭐 크기로도 훨씬 크고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인생이 지루할 틈 없다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예, 보통 사시는 분들이 일단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뭐 그쵸. 지루해하시고 왜 단조로운 쳇바퀴 일과 돌듯이 계속 산다고도 그러니까요. 하고 단조롭다는 말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 때 되니까 친구들이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네, 단조로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주 빡빡한 하루하루를 살지만 아기를 키우느냐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고 뭐 그런 척 해보고 또 괜히 느껴보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멜로 같은 거는 계속 주인공이 바뀌면서 사람 사람이 바뀌잖아요. 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게. 실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네, 그쵸.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그런 연기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것도 없거든요.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연기니까. 아, 근데 이제 그 많은 배우들이 그런 영화를 찍거나 이러면서 이제 실제 사랑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타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에 진짜 몰입이 심하게 돼서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죠. 네네. 공효진 씨는 어느 쪽 타입인가요? 물론 전혀 없지 않을 거예요. 뭐 눈 뜨면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같이 연기해야 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막
뭐 일주일도 아니고 3, 4개월을 내내 그냥 매일 눈 뜨면 봐야 되고 눈 감는 데까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들 수밖에 없고 그 얘기라는 게 진전이 있고 내가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그 감정이 쌓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딱 한 드라마가 끝나면 한 2주? 일주일은 좀 짧고 2주 정도 되면 약간 좀 까먹거든요. 좀. 아하. 그리고 저는 그냥 그대로를 남기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뭐 네. 그 인물로 네. 남겨놓고 싶은데 작품이 끝나고도 이제 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드라마 속 주인공일 수 없어요. 아무리 멋진 남자 배우도. 그냥 사람이죠. 그쵸, 사람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여자처럼 보살핌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 배우들도 아무래도 케어가 필요한 직업이니까 남자도 예민한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예민하죠.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좀 되게 뭐랄까 실망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현실에 직시하고 드라마를 찍었을 때 그 추억이 좀 사라지거나 반감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예. 그래서 그냥 딱 끝나면 막 한 일주일은 막 오늘 잘 잤나 뭐 잘 먹고 있나 잘 쉬고 있나 이렇게 예. 걱정이 돼요. 왠지 그 상대의 역할로 느껴지기도 하고 보고 네. 싶고 매일 보다가. 근데 그게 한 2주 정도? 그렇군요. 네. 알려진 사람으로서 나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난 이건 참 나쁘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아까 그거예요? 진심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서 진정화 씨가 딱 써주셨어요. 진심은 통한다 요거 이렇게 말했는데 네. 진심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무슨 형사가 하는 얘기거나 수감자의 얘기고 네. 진심은 통한다. 언젠가 내가 막 내 진심은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왜곡했냐 뭐 왜 그렇게 나를 오해했냐 그럴 수 없잖아요. 저희는 전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저건 내 말이 아닌데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하지 못할 그쵸. 그리고 왜 가끔은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원래는 이거예요 뭐 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작은 어떤 소문들이나 요즘 뭐 그런 무슨 전단지 뭐 이런 데 나오는 뭐 그런 네. 거는 제가 봐도 진실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갖고 하나씩 다 가짜 붙잡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이런 데 나와서 그거는요 말이죠. 뭐 이러기도 그렇고. 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뭐 알게 되겠지 때가 되면. 그때 되면 미안해 하겠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못 생각했던 대중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실은 밝혀진다가 아니고 진심은 통한다.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단점이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서윤지 씨는 혹시 이 배우분들 중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거절한 작품이 대박나서 후회한 적 있나요? 하셨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박이 안 났었다. 그동안 내가 거절한 작품은 그거 아니고요. 되게 잘된 작품도 있고. 잘된 작품도 있어요? 있어요. 있고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작품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어떤 누군가 연기하는 걸 보면서 그 네.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역할이 배우가 맡으면서 좀 바뀌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해서 더 약해 보이고 더 불쌍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고 싶은 역할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했으면 좀 더 그거보다 강한 역할이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그 사람이 한 게 낫었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참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와야겠네요. 네. 네, 김씨의 뮤직쇼 배우 공효진 씨 스페셜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현유진 씨께서는요 이번 영화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누가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욕을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건지? 욕을 학원에 가서 배웠어요. 욕을 누가 가르쳐줘요, 그쵸? 근데 사실 뭐 주변에 공연 씨 주변에는 뭐 배우 아니고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이 많죠. 입이 그렇게 고분고분한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다 또 지금 들어봤던 욕들이죠. 그 어떤 되게 프로페셔널 여성들이기 때문에 네. 그쵸.
확고한 어떤 자기관이 있는 여자들이 제 주위에 많아서 예. 그리고 일단 이거는 그냥 농담이었고요. 네. 저는 남동생이 딱 1살 차이가 나요. 연년생. 네. 예.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유학을 같이 동생이랑 엄마랑 갔을 때 예. 여학생이 거의 없고 남자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 예. 또래.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니까 네. 여학생보단 남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동성화돼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허. 돌아다녔대. 유학 생활을 했죠. 그래서 막 남자애들끼리 하는 막 그런 거친 대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같이 하면서 자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시절에.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쁘장한 그런 배우분들 막 이렇게 입에 안 붙으시는 인위적이어 보일 때가 있는데 공유진 씨가 하면 입에 이렇게 짝짝 붙어요. 일단은 그쵸. 욕이 착착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또 제 장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지금 그 연배가 있으신 분 가운데는 김수미 씨 다음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수미, 윤여정, 공효진 이 라인으로 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욕 계보가 입이 짝짝 붙거든요. 네, 뭐 네. 어쨌든 뭐든지 잘하는 게 맞나 좋잖아요. 봐요. 일단 연기신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따로 배운 건 아니고 실생활에서 많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뮤직쇼 공식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공식 질문요? 예.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네, 이건 네. 나오면은 뭐 일단 다 드리는 질문이에요. 기대되네요. 제가 사실 이런 영화적 인터뷰들은 너무 많이 저번 하셨죠, 주에 지금? 정말 쓰러질 때까지 했어요. 뭐 한 4, 50개 하나요? 네. 아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1시간마다 계속 똑같이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좀 네. 이해도 갑니다, 진짜. 네. 뭐 별 질문은 아니고요. 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렇군요. 주로 어느 때 음악 들으세요? 저는 여행 갈 때는 꼭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는 꼭 그 스피커를 갖고 다녀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어폰 말고 네. 본인이 들을 수 그리고 있는. 새로운 조금 들어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앨범을 음,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가서 음. 그거를 주구장창 들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나중에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곳이 생각나요. 아, 네, 그렇게 이용해요. 그 어떤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아주 굉장히 그쵸. 좋은 역할을 왜 하는군요. 후각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 어디였 그때 생각난다 그렇죠. 하는 것들처럼 네, 청각 역시. 음악도 네.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은 어떤 스타일들 좀 들으세요? 평소에 저는 우울한 노래보다는 약간은 저는 아주 담백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흔히 말하는 좀 기교적 네, 목소리보다는 막 좀 올라가고 막 기교 넘치는 막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막 엄청난 그런 어떤 것보다 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음악처럼 예, 이게 바로 유승원 씨가 신청하신 곡인가요? 네 제가 예.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 네, 예, 이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김씨의 뮤직쇼 배우 공효진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효진 씨에게 궁금한 점, 공효진 씨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플레이어 K와 콩은 무료입니다. 뽑히신 분들께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원 씨께서는 파스타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노래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침 굉장히 담백한 이런 스타일을 보고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아까 음악 관련된 질문 또 이어가 본다면은 혹시 음악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지?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에 OST가 있고 예. 뭐 만났다 하면 계속 나오는 그런 주제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작품할 때마다 그 음악들이 굉장한 추억으로 남죠. 그 노래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추억이죠. 네. 예. 이건 뭐 좀 그냥 상투적인 질문인데요. 그냥 네.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만약 네. 무인도에 간다면 음반 딱 한 장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난 이건 그래도 꼭 가져가겠다. 김시아 씨 음반을 가져갈게요. 그러지 말고요. 상투적이니까. 아니 뭐 대답은 상투적이라며요. 대답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냥 이거 한 장 내가 이거는 딱 가져가야 되겠다. 한 장만 수트케이스에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하하 글쎄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다 MP3도 있고 다 있는데, 그죠? 거기 MP3가 없어. 가면은 CD 데크만 하나 있어. 아, CD 그래요? 데크 한 장만 된다고. 그러면 머라이어 캐리의 음반을 가져가겠어요. 머라이어 캐리요? 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담백한 음악이 좋다고 해놓고서 음악은 그 기교와 막 굉장히 그래도 이율배반적인 대답인데. 그게 근데 머라이어 캐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크리스마스면 그녀의 음악이 나오고 어떨 때 그녀의 음악이 나오는 건 그 어떤 시절에 쭉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 앨범 하나 그렇죠. 갖고 가고 싶네요. 아, 머라이어 캐리의 네, 베스트 그러면 앨범. 정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쯤이 생각나고 그 노래 들으면 그때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워낙 또 히트곡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그쵸, 하겠네요. 그쵸. 시대가 쫙 보일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연경 씨께서는 네. 이성의 어떤 제가? 어떤 부분을 보면 섹시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아저씨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아, 그랬나요? 그때 재밌는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제가 손 보면은 그렇다고 얘기했었더니 아저씨가 나 손 되게 못생겼는데 그러셨어요. 그쵸? 저가 손이 그냥 그렇죠, 전. 남성의 손을 보십니까? 손에서부터 이 어떤 그쵸? 팔꿈치? 여기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위 중에 신체 부위 중에 너무 얼굴 보면 이렇게 좀 대놓고 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살짝 시선을 내려서 팔을 보는 거군요. 그냥 얼굴 보고 누군가를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팔을 보면 저는 이렇게 길고 예쁜 손들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남성적인 투박하게 조명? 생긴 투박한 네. 마디도 좀 있고 네. 좀 이렇게 하얗고 막 길고 막 피아니스트 같은 그런 손가락보다는 여기 막 이렇게 막 핏줄 막 올라오고 막. 오호 이거 살찌면 안 되겠네. 이게 심줄은 살찌면 잘 안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여자 발목 본다는 거나 뭐 손 보는 거 똑같지 않을까요? 남자분들은 의외로 발목이랑 그 발 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그 샌들 신어서 그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남자분 중에는 또 제복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복 그쵸. 네. 뭐 뒷덜미 많고. 그리고 뭐 그쵸 많죠. 뒷덜미가 뭡니까? 목 뒷덜미. 뒷덜미가 이거 여기 뒷목 쪽 얘기하는 거죠? 뒷덜미라고 그러니까 참나. 아이고. 손선영 씨는요, 꼭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연주하는 공효진 씨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취미로 기타 좀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네,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게 남자의 악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접어뒀었어요. 그건 아닌데, 여자분들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상당히 매력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것 하는 때문에 거잖아요. 배우려고 그것 때문에 했거든요. 해보려는 거잖아요.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예. 이렇게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네.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계속 그냥 붙들고 늘어져야지 되는 건데 네. 여자들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니까 네. 그렇군요. 기타가 여전히 배우고 싶은 악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머라이어 캐리죠. 이모션. 네. 예, 돌고래 같은 목소리죠. 네, 진짜. 머라이어 캐리 네. 이모션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진아 씨께서는요, 환경에 관심 많으시다는 걸 쓰신 책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요 근래 환경을 위해서 혹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는 있어요. 뭐 분리수거라든가. 그거 막 현장에서도 요즘엔 하려고 매니저들을 막 현장 이거, 가셔서? 네, 이렇게 치면 안 되지. 너 이건 내가 맨날 얘기해줘야 되니? 막 이러면서 애들을 이제 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꽃게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게 껍질은 그거는 분리수거 음식 쓰레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쓰레기인가요? 제가 그때 책을 만들 때 이제 그 멘토님 예? 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이제 뭐 달걀 껍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날씨에 날씨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러니까는 막 더울 때 겨울에 여름에 달라요,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까다롭구나. 여름에는 아무래도 부패가 되잖아요. 아하.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사료가 아니라 이제 뭐 거름 퇴비용 이런 것들로
가는 경우나 내지는 뭐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게 그 사료화 될 수 있을 계절에만 새로 사료화가 되고 이렇게 그게 한 몇 종류가 있다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 근데 사실 비료용으로는 개 껍질 같은 거 괜찮잖아요. 먹지 않는 걸로는. 그럴 것 같아요. 달걀 껍질도 그러다 많이 분쇄돼가지고 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혹자들은 그 분쇄기가 고장 나서 거기다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 또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어떤 문건들이 다 되게 자주 바뀌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책을 막 낼 때는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같은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를 재활용하는데 그 공장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제 재활용돼서 이렇게 수요가 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각 지역별로 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다 똑같지가 않다고. 또 동네마다 또 다르고. 근데 그거를 책을 거의 다 만들었을 때쯤은 야구 선수들 유니폼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예? 그런 좋은 어떤 소식이 들렸었어요. 야구 선수들 그 유니폼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선수들 유니폼으로 운동복 그런 유니폼 어디엔가 이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만드는 있고. 그 잠깐 동안에도 막 바뀌고 막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다음번 책을 낼 때 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정보를 담아드릴게요. 문미성 씨께서는 577 프로젝트 하면서 네. 이거 하정우 씨랑 네네네. 같이 촬영하신 그 영화죠. 네. 우리나라 여행하셨는데 걸어서 네. 혹시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워낙 힘드셨겠지만 저기 기억에 남는. 공주가 좋더라고요. 공주. 네. 공주. 거길 다 걸어서 정말 다 봤는데 네. 공주쯤이 제일 힘들기도 했어요. 거의 막판 중반에서 이제 힘든 거 넘어가고 막 지쳐 있을 때였는데 공주가 이쁘더라고요. 동네가 깨끗하고 한옥도 많고. 근데 사실 걷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네, 그리고 그 국토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게 공유진 씨는 운동신경이 꽤 있으신가 봐요. 아예 없지도 않고 또 뭔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키셔서 엄마가 뭘 많이 하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혹시 운동부에서 제의받고 이러는 건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기력이 없어 보였죠. 저도. 말라가지고요. 말라서. 네, 키는 컸지만 근데 이제 키 크면 대부분 뭐 농구부 뭐 이렇게 운동부에서 좀 해보지 근데 않을래?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땐 더 말랐었어요. 너무 말라서? 참새라고 그랬었어요. 참새다리 같다고. 근데 아하, 그렇군요. 걷는 거는 음,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네, 누구나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요. 예, 걷는 거 참 좋죠. 네. 박광래 씨가요. 이 영화는 꼭 보라고 뮤직쇼 가족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영화인지. 영화요? 예, 본 영화 중에 뭐 최근 들어서도 좋고 과거의 영화도 좋고 이 영화는 괜찮습니다라고 공효진 씨가 추천해주고 싶은 뮤직쇼 청취자분들께. 그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들이 뭐 우리도 사랑일까? 우리도 많이들 사랑일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미셸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우리도 사랑일까? 네. 어허. 사랑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그래 맞아 저게 현실이야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인데 네. 뭐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거는 사실 무관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너무 예뻐요 영화가. 예. 뭐 그렇군요. 내용은 뭐 그쵸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문자 메시지로 1245께서는요. 소지섭 씨와 새로 드라마 찍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기대해도 되나요? 당연히 기대하셔야죠. 근데 저도 공효진 기대돼요. 씨가 영화를 선택할 때와 드라마를 선택할 때에 살짝 차이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면 네. 드라마는 정말로 아주 여러 종류의 대중들이 네, 그러니까 폭이 좀 넓게. 다양한 대중들이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예. 영화에서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오시는 관객들이니까 선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네. TV는 뭐
사실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 TV는 제가 되게 잘하는 연기를 진짜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영화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시험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도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업 영화를 진짜 해보고 싶은 게 계속 지금 한 2년 전부터 꿈인데 고르고 나오면 영화가 이렇게 또 특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박소영 씨는 효진 씨 가끔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막 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기는 예를 들면 좋은 날 벤치에 누워 있는다 뭐 그런 거라고. 예. 저 그렇게 해요. 저기 한강에 나가서 아니 뭐 당연히 대낮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멍멍이 데리고 나가서 음. 혼자 이제 산책시키고 그냥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 쐬고 햇빛 쬐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요. 네. 진짜 의식하지 않고 막 해보고 싶은 거 글쎄요. 그렇게 큰 제약을 안 받으시는 편인가 봐요. 네, 그런 제약을 별로 안 받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고 싶은데 뭐 다른 이 시선 때문에 못 가고 뭐 이런 거를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네,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소영 씨 이제 질문에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공효진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짜 일단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라디오에 출연을 너무 오랜만이죠. 네, 사실 저 윤주 씨 하는 라디오에도 언제 꼭 나와 막 그랬는데 저 아저씨 하는 거에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진짜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근황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 때 얘기하기는 좀 애매했던 것들을 네. 그냥 우리 편안한 얘기하듯이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아저씨도 네, 오랜만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축하드리려고 나왔고요. 영화가 진짜 다음 주 이제 곧 개봉이에요. 목요일이죠, 대부분. 네. 예. 뭐 이번 주 목요일 예. 9일이에요. 네. 뭐 대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누구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망시키는 배우가 없이 정말 다 너무 엄청난 앙상블의 영화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와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고령화 가족. 네. 노령화 아니고요. 고령화 가족이요. 자, 공효진 씨는 우리 보내드리고요. 박영환 씨께서 마지막으로 라디의 I'm in love 사랑스러운 효진 씨와 함께 이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씨 그럼 영화 잘 볼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댈 좋아했